은퇴금으로 50대에 연 작은 펜션, 1년 만에 포기한 눈물의 기록. 서론. 은퇴. 이 단어는 누군가에게는 자유의 시작이고 누군가에게는 불확실성의 문턱이다. 50대에 접어들며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금이라는 생의 마지막 큰 자산을 손에 쥐는 순간 많은 이들이 새로운 꿈을 꾼다. 그 꿈은 때로는 작은 카페, 때로는 시골 펜션, 때로는 나만의 가게로 구체화된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도전이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은퇴 후 삶은 낭만적인 상상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뛰어든 사업은 눈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은퇴금으로 50대에 연 작은 펜션, 1년 만에 포기한 눈물의 기록이라는 제목은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다. 이건 수많은 50대 은퇴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이자 우리가 은퇴를 준비하며 간과했던 현실의 민낯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혹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울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에세이는 단순히 실패를 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은퇴 후 삶을 현명하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교훈과 정보를 담고 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본론. 은퇴 후 사업의 꿈과 현실. 1. 은퇴 후 사업 왜 실패할까? 은퇴 후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건 많은 이들의 로망이다. 특히 50대는 아직 에너지가 넘치고 오랜 직장 생활로 쌓은 경험과 자본이 있는 시기다. 하지만 통계는 냉정하다. 중소기업청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규 창업한 소규모 사업체의 50% 이상이 3년 안에 문을 닫는다. 특히 은퇴자들의 창업 실패율은 더 높다. 왜일까? 첫째,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직장 생활에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였을지 몰라도 사업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예를 들어 펜션을 운영하려면 단순히 예쁜 건물과 멋진 풍경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의 관광 수요, 경쟁 펜션의 가격 전략, 마케팅 채널, 심지어 계절별 손님 패턴까지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낙관으로 시작한다. 둘째, 자금 관리의 실패다. 퇴직금은 한정된 자원이다. 펜션을 짓고 인테리어를 하고 홍보를 시작하면 순식간에 수억이 날아간다. 초기 자본이 소진된 후에도 운영비, 직원급여, 유지비가 계속 들어온다. 문제는 예상보다 매출이 낮을 때다. 자금이 바닥나면 사업은 끝이다. 셋째, 체력과 스트레스 관리의 어려움이다. 50대는 젊다고 하지만 20대처럼 밤새 일하고 빠르게 회복하기는 어렵다. 펜션 운영은 손님 응대, 청소, 예약 관리, 심지어 고장난 시설 수리까지 모든 걸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손님들의 불만이나 악성 리뷰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 모든 게 쌓이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한계에 달한다. 이런 이유들로 은퇴 후 사업은 실패 확률이 높다. 하지만 단순히 그러니 사업하지 말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철저한 준비와 현실적인 기대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자. 2. 실패 사례. 꿈이 현실과 부딪힌 순간들. 사례 1. 김영수 씨의 펜션 꿈. 김영수 가명 53세 씨는 25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한 후 퇴직금을 받아 강원도에 작은 펜션을 열었다. 그는 도시 생활에 지쳤고 자연 속에서 손님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싶었다. 퇴직금 5억 원 중 4억 원을 펜션 건축과 인테리어에 투자했다. 처음 몇 달은 신혼부부와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겨울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강원도는 겨울철 관광 수요가 스키장에 집중되는데 김 씨의 펜션은 스키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경쟁 펜션들은 훨씬 저렴한 가격에 조식과 바비큐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 씨는 내 펜션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강점이라고 믿었지만 손님들은 가격 대비 가치를 더 따졌다. 예약은 뚝 끊겼고 매달 500만 원씩 나가는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1년 만에 펜션을 매각하려 했지만 원래 투자액의 절반도 건지지 못했다. 김 씨의 실패 원인은 뭘까? 첫째, 시장 조사 부족이다. 그는 펜션의 위치와 지역 관광 패턴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 둘째, 고정비 관리 실패다.
고급 인테리어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는 바람에 초기 자본이 빨리 소진됐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부재다. 김 씨는 SNS나 OTA 온라인 여행사 플랫폼 활용에 서툴렀고 손님 유입이 줄어들자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사례 2. 박미정 씨의 카페 도전. 박미정 가명 51세 씨는 은퇴 후 제주도에 카페를 열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사무직으로 일하며 쌓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바다를 보며 커피를 파는 삶을 꿈꿨다. 퇴직금 3억 원으로 제주 시내에서 10분 거리의 조용한 마을에 카페를 차렸다. 인스타 감성으로 꾸민 카페는 오픈 초기엔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손님이 급격히 줄었다. 문제는 입지였다. 박 씨의 카페는 주요 관광 루트에서 벗어나 있었고 지역 주민 수요도 적었다. 게다가 제주도는 이미 카페 포화 상태였다. 비슷한 콘셉트의 카페들이 더 좋은 위치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박 씨는 커피 맛으로 승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손님들은 분위기와 접근성을 더 중요시했다. 결국 매출이 월세도 충당하지 못했고 1년 만에 카페를 접었다. 박 씨는 내 꿈을 줬다 모든 걸 잃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박 씨의 사례는 과도한 낭만주의와 경쟁 분석 부족이 문제였다. 그녀는 제주도의 카페 시장이 이미 레드오션이라는 점을 간과했다. 또한 카페 운영 경험이 없던 그녀는 원가, 관리나 메뉴 개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사례 3. 이민호 씨의 농촌 민박. 이민호 가명 55세 씨는 충청도에 농촌 민박을 시작했다. 그는 도시 생활을 떠나 귀농을 꿈꿨고 퇴직금 4억 원으로 오래된 농가를 리모델링해 민박을 열었다. 처음엔 체험 프로그램 농사 체험, 고구마 캐기 등을 내세워 가족 단위 손님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첫째, 운영의 비효율성이었다. 민박은 부부가 직접 운영했는데 청소, 요리, 손님 응대까지 모든 걸 두 사람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다. 직원을 고용하자 인건비가 매출을 초과했다. 둘째, 계절적 수요 변동이었다. 가을철엔 손님이 많았지만 겨울과 여름엔 예약이 거의 없었다. 마지막으로 규제 문제였다. 농촌 민박은 법적으로 숙박 일수와 손님 수에 제한이 있는데 이를 몰랐던 이 씨는 과도한 예약을 받았다가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결국 1년 반 만에 민박을 접고 농가를 처분하며 큰 손실을 감수했다. 이 씨의 실패는 운영 계획의 부재와 법적 준비 부족에서 비롯됐다. 그는 민박 운영의 노동 집약적 특성을 과소평가했고 지역의 계절적 특성과 법적 제약을 고려하지 않았다. 3. 은퇴 후 사업 성공을 위한 5가지 교훈. 이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은퇴 후 사업 실패는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준비 부족과 현실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패를 줄이고 은퇴 후 삶을 더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을까? 아래는 구체적인 교훈과 실천 방안이다. 교훈 1. 철저한 시장 조사.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시장을 분석해야 한다. 펜션을 예로 들면 지역의 관광 수요, 경쟁 업체의 가격, 손님 타겟층 가족, 커플, 단체 등을 조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원도 펜션을 열고 싶다면 스키장이나 해변과의 거리, 계절별 손님 패턴, 인기 있는 OTA 플랫폼의 리뷰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시장 조사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으로 끝나지 않는다.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비슷한 업종의 사장님들과 대화하며 생생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교훈 2. 자금 관리 계획. 퇴직금은 당신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이를 한 번에 올인하는 건 위험하다. 사업 초기엔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은 적게 나온다. 따라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최소 2년의 운영비를 비축해 둬야 한다. 예를 들어 펜션 운영비가 월 500만 원이라면 1억 2천만 원은 건드리지 말고 남겨둬야 한다. 또한 초기 투자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고급 인테리어보다는 실용적인 설비에 집중하고 중고 가구나 재활용 자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훈 3. 소규모로 시작하라. 큰 꿈은 좋지만 처음부터 대규모로 시작하면 리스크가 크다. 펜션을 예로 들면 10개 객실을 짓는 대신 34개 객실로 시작해보자. 소규모로 운영하며 손님 반응을 보고
운영 노하우를 쌓은 뒤 규모를 키워도 늦지 않다. 소규모 운영은 작은 부담을 줄이고 실패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한다. 교훈 4. 마케팅과 디지털 역량 강화. 요즘은 마케팅 없이는 어떤 사업도 살아남기 어렵다. 특히 펜션 같은 관광 사업은 SNS와 OTA 플랫폼 에어비앤비, 야놀자 등이 필수다.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을 올리고 손님 리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할인 이벤트를 기획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디지털 마케팅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는 것도 투자다.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 강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교훈 5. 체력과 스트레스 관리. 50대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는 시기다. 사업은 단순히 돈과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요구한다. 따라서 체력 관리를 위한 루틴 운동, 충분한 수면을 만들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취미나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족이나 파트너와 역할을 분담하거나 필요하면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해 부담을 줄여라. 4. 은퇴 후 삶, 사업이 전부는 아니다. 펜션, 카페, 민박 같은 사업은 은퇴 후 삶의 한 가지 선택지일 뿐이다. 실패 사례를 보면 사업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법의 열쇠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하려면 사업 외의 다른 가능성도 탐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프리랜서로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금융 계획은 은퇴 후 삶의 핵심이다. 퇴직금을 사업에 모두 투자하기보다는 일부는 안정적인 자산에 예금, 채권, 배당주에 분산 투자해 월급처럼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재무설계사와 상담하거나 관련 서적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읽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5.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 말자. 이 글은 실패 사례를 강조했지만 그렇다고 꿈을 접으라는 뜻은 아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다. 펜션을 열고 싶다면 철저히 준비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며 현실을 직시하되 낙관을 잃지 말자.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다. 김영수, 박미정, 이민호 씨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 더 현명해졌고 새로운 길을 찾았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결론. 은퇴 후 사업은 낭만과 현실의 줄다리기다. 은퇴금으로 50대에 연 작은 펜션, 1년 만에 포기한 눈물의 기록은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퇴를 준비하며 새겨야 할 교훈의 기록이다. 철저한 시장 조사, 현실적인 자금 계획, 소규모 시작, 마케팅 역량, 체력 관리. 이 5가지가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되 준비 없이 뛰어들지 말자. 당신의 퇴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오랜 세월 당신이 흘린 땀의 결정체다. 그 소중한 자산을 현명하게 사용해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보자. 당신의 다음 이야기는 어떤 모습일까? 그 이야기가 눈물로 끝나지 않기를,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되기를 응원한다.